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정의당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영진의 선택해서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의당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정미 대표 입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혐의 무죄 판결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의 감싸기 수사와 법원의 부실 판결입니다. 정의당은 곽상도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님은 명확히 답하십시오. 한동훈 장관 역시 답해야 합니다. 명백한 수사 대상을 검찰이 소환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권오수 재판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포괄일제가 적용된 주가 조작 2차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전에 직접 가담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도 없이 죄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야기할 때는 특검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화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미 대표 입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특검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네. 한쪽에서는 방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대 여야에 아주 첨예하게 맞부닥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민생 현안에 대한 뭐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거대 여야가 부딪히는 속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독자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곽상도 의원 플러스 50억 클럽, 여기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부분은 원래 그 김만배 씨 진술에는 6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50억 클럽. 그중에 지금 재판을 받은 인물이 곽상도 전 의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그 5년을 아들이 근무했는데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좀 국민의 어떤 눈높이, 상식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의구심, 그다음에 남아있는 다른 인물들은 뭘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정의당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 이거는 특검을 하자. 정의당도 이건 분명히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할 때냐, 그 전에 다른 거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심이죠. 일단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첨예해진 시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특검이 민주당의 맞불 작전으로 비춰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의당이 어느 한편을 든다거나 내지는 그런 거대 여야의 싸움 속에 자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닥 국민의 눈에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해라. 이게 우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인 게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그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부터 가결시키시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탄국회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민생 법안도 김건희 특검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국민적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정의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아직 청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체포 동의안 이야기를 정의당에서 먼저 꺼냈거든요. 오늘 정의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생각을 담은 공식 논평을 내놓았는데 이 공식 논평도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간의 수사를 보면은 많은 그 소환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 점이 없고 또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인멸과 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당 대표로서 조사에 이제까지 임해왔고 특별하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수사고 정치 영장 청구다. 이런 점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정치영장 청구다는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는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의당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체포동의안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검찰 또는 그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인의 인신구속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됐던지 간에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그 인신구속을 위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히 야당 대표라고 하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범죄 행위의 소명이 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금 안호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측면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근데 일단 구속부터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그 체포동의안을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검찰 또는 그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개입 의혹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밝히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지만 가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았나요, 혹시? 과거에 예.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하나씩 내려놓자라고 하는 그렇죠. 취지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도 그런 예컨대 면책 특권이라거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조금은 그렇게 가볍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예쁘다고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역사의 장면에서 어떤 검찰 권력이나 다른 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야당 정치인들이 탄압을 받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법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게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점은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취지는 저희가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김정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정의당이 이번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시킬 때 서로 민주당과 딜했다가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제대로 맞았죠. 거기에 대한 이번에 확실한 내 입장 확실히 밝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복을 한다고 할까?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같아요. 적어도 이번에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은 안 하겠다. 지난번에 했다가 혼쭐 났다. 그리고 뭐 지도부도 바뀌고 정의당의 당원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데 잘못 끼어들지 않겠다. 이재명 방탄이죠. 이재명 방탄에 우리가 거기 같이 놀아나지 않겠다. 이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쌍끌이 특검을 주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곧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전에 벌써 두 차례 연습을 또 하기는 했지만 부결 연습을 또 국회에서 한번 하기는 했지만 확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두 개 특검으로 지금 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번에 정의당이 확실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밝힌 것 같고요. 좀 전에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우리 저희 국회의원에게 이런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이렇게 이재명 같이 파렴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에게 특권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표란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이라고 안 하시네요. 이재명 대표님까지 붙여드리면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같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탄압을 헌법에 반하는 그런 탄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검찰 권력이나 이런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봉쇄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인신구속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헌법상의 특권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같이 이런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김정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표현은 지나치시고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 어떤 정치인의 혐의에 대해서 그걸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대선이 있었고요.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졌습니다. 진 쪽은 200대의 곤장을 맞고 있고요. 이긴 쪽은 한 대도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불체포 특권의 취지,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한 권력을 놓친 야당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어떤 권력의 보복이라거나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것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이 있다면 그 불법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은 그게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에 부결을 하고 체포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연결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초과 이익을 덜 환수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덜 봤다. 이것만으로 자치단체장을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당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소명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든 돈이든 이익을 수취한 것이 있는지 그게 입증되면 가결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설사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당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획책하고 있는 걸 잘 알면서도 인허가를 했다? 그게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구속돼야죠. 근데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증거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일한 것은 전문 증거 하나.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것도 번복 진술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야당 대표를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한다? 그리고 그것이 방탄이다? 파렴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 옳지 않고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인가요?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른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비판하면서 체포동의안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도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는요. 저는 한동훈 장관 제안 설명을 정말 이례적이라고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란 제도 자체가 있는 것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 방어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조차 본인에게조차 또는 언론에 뭐 흘리는 여러 가지 정보에서조차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녹취 파일을 국회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거론하면서 아무도 그 녹취 파일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느니 마느니까지 얘기를 네. 해서 자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본인조차도 그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그게 화장품 봉지였는지 돈 봉지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10분 안에 표결을 해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고 아주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법무부 장관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태도 자체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국회의원들에게 자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당장 지금이라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확증,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과 뭐 정치인들에게 내어놓고 체포동의안 가결해달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너네 방탄이니까 이거 가결해라. 가결 안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관련해서 지난주에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여론조사 조금 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0.8%로 절반을 약간 넘었고요.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목적의 수사라는 의견은 40.5%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말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응답은 3.7%포인트 줄었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은 2.2%포인트 늘긴 했는데 어쨌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라는 의견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5.9%,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홈페이지 여론조사 기관인 넥스트리서치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의당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이른바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갖고 또 두 분이 토론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정의당 의석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이 특검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한 거죠? 지금 정화석 의원? 그렇죠.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제적 300명 의원 중에 180명 이상의 네. 찬성이 필요한데 60%. 예,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1석인가요? 2석? 169석이고 뭐 169석에. 친민주당 성향 예, 무소속까지 합치면은 지난번에 179석이 정의당까지 해서 179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죠. 예. 지금 정의당이 그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반대하고 나섰고 거기에다가 그 시대공감 조정훈 의원이 또 반대 의사를 지금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정의당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시대전환 숫자로 보면 조정훈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면 그렇죠. 예. 이게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지금 뭐 법사위원장은 여당에서 맡고 있고, 예. 그다음 패스트트랙도 지금 의원 수가 모자라고 사실은 쉽지는 않은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이야기를 정말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 가려 김건희 고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어떻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왜 빨리 안 나와서 연관이 없으면 없다고 검찰은 왜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자,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분명히 주가 조작 의혹 처벌된 시기가 있었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은 공판 과정에서 이미 나왔다. 이 정반대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이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김건희 지금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검사들이 들러붙어서 몇 년간 먼지털이를 하듯이 거의 수사를 했었고, 또 그 당시 아시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 정지까지 시켜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이 특검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이 현재 가장 지금 우리 좀 대한민국 국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저 대표의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국 방탄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곽상도 그 50억 클럽 그 문제도 사실은 이게 기소를 한 게 문재인 정부 검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기소를 대선 전에 바로 직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재판부에서는 지금 김명수 대법사법부가 이끄는 데입니다. 그것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안에 법리 같은 거는 나중에 또 논쟁이 또 붙겠지만 이게 다 문재인 정부 검사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기소가 안 됐다고 특검을 하자느니 마느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위를 제대로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게 아닌가,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은 반대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정의당이 당연히 함께 하겠죠. 근데 정의당마저도 저렇게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그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들
우려를 정의당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정의당이 만약에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김정재 의원님 또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똑같은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어떤 뭐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뭐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그 연동형 비례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바꿨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랬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그때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주장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선명하게 주장을 정의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아무튼 뭐 이중대 안 되겠다. 이재명 방탄에 같이 한 배를 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함께 할 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SBS 여론조사 지난주에 보도됐던 거길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24.9%, 성별, 지역, 직업 가리지 않고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여론은 여당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재인 정부의 검사가 어쨌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어쨌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수십 년 한 몸이었던 바로 그 검찰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마저도 그냥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저는 서로 간에 안 했으면 좋겠고. 아마 잠시만요. 여당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아마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그 관련 수사의 지휘선상에서 배제시킨 거. 네. 이건 추미애 장관이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 윤석열 총장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했으니 근거가 없으니 못했던 것 아니냐가 지금 여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검찰청법에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제 답이고요. 예. 그래서 여하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전 정부든 이 정부든 검찰에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금요일에 선고난 그 뭐 공범이랄까 그분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무혐의면은 무혐의 판정을 했었어야 됐고요. 결정을 했었어야 됐고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지금 왔어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공범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아서 무혐의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론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 검찰의 결론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특검 얘기 이제 여러 사안에서 하는데 저는 사실 대부분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인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수사 체계를 일단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그 상시적인 수사 시스템,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권력이나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배우자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든 기소든 결론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공정한 어떤 사법 정의에 기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아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로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 10월 19일 오후 5시 반에 늦은 오후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대상은 윤 총장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고 그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사건에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와 정치인들의 비위 사건 그리고 은폐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이건 아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2020년 10월 19일이면은 대선으로부터도 한참 전이죠. 네. 1년 한 반 전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수사를 했다. 그런데도 기소를 못한 것이다. 아마 아까 그 주장하신 겁니까? 네. 사실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이 지금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만든 계기였죠. 그러니까 무리했던 겁니다.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그 당시 그 검찰총장의 가족들,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 그리고 또 부인 김건희 여사죠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 주신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까 봐 완전히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탈탈 턴 겁니다.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리고 기사를 못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겁니다. 그렇고 지금 이런 겁니다. 검찰이 그 무혐의나 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그 소위 말하면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부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잘못이다 이러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부인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나요? 무조건 기소가 돼야 되고 혐의 있음으로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수사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증거가 없으면은 어떤 것도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기소를 한다든지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도 그렇고 저 법원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증거 위주입니다.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 판결도 저는 마찬가지 1심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걸 얼마나 정말 그 증거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야당의 대표를 과연 기소할 수 있느냐. 이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 야당의 대표를요 기소를 예를 들어서 불러드릴 때는 검찰로 불러드릴 때는 이전에 수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못 불러드립니다. 만약에 잘못 불러드렸다가는 그대로 역풍을 맞게 되고 검찰의 위신이 다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그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식으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그야말로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다.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은 네. 이것도 국민의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단점만 계속 들춰내려는데 혈안돼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저는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만.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은 이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 무슨 정권 하에서든지 간에 어느 정권 때 수사가 일어났던지 간에 그 수사한 검사들에게 김건희 여사는 소위 말해서 형수님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사가 과연 엄정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심지어 최고 권력자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의 특검 진행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우리가 답해야 되는 질문은 지금 당장 내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이 공정할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X면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뢰할 수 있으면 특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정의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정의당 대변인이 조금 전에 논평을 내놨는데 일단 정하석 의원,
정의당이 이른바 모두 까기 전략, 우리는 더 이상 민주당이 이중대가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라기보다는 시한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소환 조사가 우선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앵커가 언급하신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예. 이거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66.4%의 국민이 그러니까 김건희 뭐 주가 조작 의혹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진실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진실에 대해서 그 이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있어서의 검찰 수사,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있어서의 검찰 수사,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전에 검찰총장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간에 그 특수 관계인의 수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대로 국민한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그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그 전주,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 자체가 주가 조작이 없었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주가 조작 시도의 혐의는 인정이 되나 실제적으로 시세 차익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서 나온 거고.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 전주도 단순히 돈을 댔기 때문에 이 전주는 무죄가 나온 건데, 이거를 그대로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직 의문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그 정말 국민에게 이렇게 궁금증이 남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특검에 대한 얘기는 없겠죠. 지금 정의당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국민이 원하는 진실에 대한 여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탄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거대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중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이 밑에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정의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두 개를 이 두 분에게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일단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정의당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이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를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민주당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반성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꼼수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못하겠다면 공정한 법 집행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 이소영 의원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 그 당시 후보였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 의혹 다 좋다. 근데 지금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과 다른 의혹들을 같이 동시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도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사의 칼날을 피하고자 하는 주장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수사의 주체에 대한 공정성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수사를 피하려고 하면서 왜 김건희 수사는 하자고 하냐라고 하는 정의당의 주장은 실제 저희의 입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해 포인트가 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한 정의당의 논평이에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는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주가 조작 2차 시기에 김건희 여사도 연루되었다는 게 확인되었고, 단순 돈 주인인지 아니면 작전에 가담한 건지 밝힐 필요도 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꾸만 국민의힘은 말을 돌린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스토킹 그만하라고까지 했다. 또다시 선택적 정의가 빛을 발하고 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 수사에서 빠져야 하느냐.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 혐의가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혐의가 없어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소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환을 하는 것 또한 저는 정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검찰이 소환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의 태도가 아니죠. 검찰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법사위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김정재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왜 그때 기소를 못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론은 안 났다는 거예요. 네. 결론을 검찰이 언제쯤 낼 것인지 그 결론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그다음 정치권의 논쟁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